박준규의 브리핑 6. 오늘도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박준규 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복장이 가을 냄새가 물씬 풍겨요. 예, 가을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니까 저희 예. 석간이거든요. 그렇죠. 좀 춥습니다. 아, 맞아요. 한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저희는 6시까지 출근인데 예. 보통 5시 반 정도까지는 회사로 가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택시 타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예, 하나요? 현재 택시 타고 다닙니다. 아, 택시 타고요? 예. 아, 저도 택시 참 좋아하는데요. 편합니다, 요즘에는. 예. 저는 택시 타면서 주로 잠을 잡니다. 너무 아, 피곤해서. 그렇구나. 그렇죠. 예. 오늘 뭐 정치권이 뭐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매일같이 많습니다. 매일같이 많은데 정말로 오늘 같은 날은 뭐 이런 용어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혼돈의 아노미? 뭐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우리 박 반장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어저께 그저께 일이었는데 네. 노무현재단 그 유시민 이사장의 네. 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PB라고 하죠. 네.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고 네. 그러니까 KBS가 또 그렇죠. 김경록 PB를 인터뷰한 인터뷰 녹취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그렇죠. 또 전문이 공개되고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야 우리 다 깠다, 예. 우리는 다 깠다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놓고 그러면 시청자나 독자들이 한번 판단해 달라 이런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경과 과정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 보도를 어떤 관점에서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인터뷰를 우리가 다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방송이면 편집을 하고 기자들도 분량을 맞춰서 기사를 쓰게 되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뭐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과 왜곡시키는 것은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검증해냈는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양쪽 다 조금 서로 오해할 만한 소지들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어떤 건지 이제 제가 먼저 이 사건을 이해를 한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 맞는지 우리 박 반장께서 저도 이해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이 김 PB 그냥 김 PB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김경록 그 프라이빗 뱅커인데 김 PB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 KBS랑 인터뷰를 했는데 김 PB가 말하기를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검찰 컴퓨터에 내가 KBS랑 인터뷰한 내용이 다 있더라라는 게 한 가지. 그래서 KBS가 넘겼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KBS랑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내가 원래 의도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나와서 뭔가 내용을 조작한 거 아니냐. 뭐 조작인지 그런 발언은 안 했지만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잘못 지금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KBS가 보도를 했다라고 이제 KBS를 지적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 김 PB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전문을 공개한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사실상 증거인멸이었다. 그 김 PB가 누구였냐면은 정경심 교수의 개인 자산관리인이면서 그렇죠. 그 PC, 정경심 교수의 PC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상 이게 증거인멸이었다라고 말한 부분이 보도가 안 됐죠. 보도가 안 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지 않았고 그 빠진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유시민 이사장 측 노무현 재단 측에서 그거를 공개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줄거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대목이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자산관리사 김 PB가 검찰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피의자죠. 피의자. 그러니까 그 정경심 그 교수, 그 조국 장관의 부인이 부인의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데 역할을 했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의혹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맹점이죠. 그러니까 제3자, 나는 이 문제하고 전혀 그러니까 거리가 있고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제3자지만은 이거에 증언하겠어라고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의 증언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KBS와 인터뷰할 때도 보면은 변호인이 같이 있었거든요.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또 KBS가 인터뷰할 때도 검찰에 불리한 내용들은 대답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인터뷰한 내용들이 그대로 검찰로 넘어갈 수 있고 이것이
어떤 증거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들 중심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죠. 취재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렇다면 KBS 같은 언론인으로서 KBS가 검찰에 확인하는 작업은 사실 불가피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김 PB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여부를 뭐 이를테면 외곽 취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뭐 크로스 체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거를 하는 과정인데 검찰에 직접 이거 말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KBS는 물어본 것이고 예. 근데 그거를 유시민 이사장은 이거는 검찰에 인터뷰를 넘겨준 것이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예. 약간의 오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오해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것들이 뭐 사실 여부는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그 설명만 그대로 들으면 검찰이 그러한 것들을 서로 간에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왔다. 그럼 그것을 당연히 기록에 남길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KBS도 유시민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부분을 사실 보도를 안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인터뷰한 취지, 그러니까 KBS는 조국 장관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고 유시민 이사장은 이 피해자, 조국 가족의 피해자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인터뷰를 했고 방송을 내보내는 데서 결과적으로 서로의 오해의 원점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그 KBS가 어느 정도로 조국 그 장관을 의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국 장관을 이를테면 의심한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어 보여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조작을 했거나 그랬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뭐 왜냐면 수사선상에 있는 뭐 용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가족들이 수사선상에 있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뭐 한번 곱씹어볼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KBS의 해명이 저는 납득이 어느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드러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판단을 그 독자나 시청자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논란은 그렇다면 KBS 경영진들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이 부분도 사실 들어가 있어요. 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언론에서도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 그 홍보수석의 KBS 전학 문제도 지금 법정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현 그렇죠. 당시 홍보수석. 예. 그러면 그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그 KBS 경영진이 과도하게 유시민 그 이사장 편에서 해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부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뭐 여기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뭐 입장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많은 분들은 또 이를테면은 그 취재진들을 다 취재해서 배제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과거 정권하고 비교를 한다라면은 말씀하실 때 이정현 뭐 이런 홍보수석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어떤 특정 사안의 취재진을 배제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예. 그 정권이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있냐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이 유시민 이사장이나 KBS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다시 한번 보고 어차피 뭐 두 분 다 이제 언론 쪽이니까 국민들로부터 좀 평가를 받고 또 자신들의 잘못은 또 인정도 하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윤 총경, 그러니까 버닝썬과의 유착 관계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게 그 윤 총경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어저께. 그러죠. 근데 이게 지금 뭐 너무 저도 복잡해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수사 중이니까요. 조국 장관하고는 왜 이게 연결된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예, 이게 뭐 경찰총장이라고 불려서 총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는데. 윤 총장, 예. 예, 이 승리 그 일당들이 그때 그렇게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했죠. 예. 그러니까 강남 경찰서에서 조사를 나간다. 이걸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 아닙니까? 이제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 더 조사를 윤충경을 조사하다 보니까 예. 이 큐브스라는 그 회사가 나옵니다. 큐브스. 예, 그 회사의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막아준 의혹도 있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예. 근데 이 큐브스가 어떤 회사냐? 바로 그 2014년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회사가 이제 앞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코링크 예. P거든요. 예, 예. 코링크 P가 이 최대 주주를 잇는 코스닥 업체 WFM이 바로 이 큐브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큐브스에 투자를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또 윤충경이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대통령 측근을 그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거든요. 행정관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또 이 말씀드린 그 큐브스 투자한 그런 부분들이 둘이 엮이면서 이것도 조국 장관 또는 조국 장관 가족과 연관돼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딱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연결이 2단계 정도 건너서 되는데 이를테면은 WFM이라는 회사가 투자를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인가, 불법인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불법인 건 아닌데 WFM에서 투자한 큐브스가 좀 잘 돼야 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코링크 P가 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큐브스의 대표가 만약에 뭐 문제가 수사를 받아서 구속이 되거나 되면은 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것과 연관되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2단계, 3단계 더 넘어가는 추정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윤총경이라는 사람, 윤총경이 이 큐브스라는 이 회사를 잠깐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건 아니고. 큐브스의 그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의혹이 있는데. 큐브스의 경찰 수사를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큐브스 큐브스 주식을 받았어요. 윤총경이요? 예. 5천만 원어치. 그럼 뭐 뇌물수수네요. 샀다고도 하는데요. 사실상은 싸게 샀겠죠. 그래서 그거는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그럼요. 되는데 네, 어쨌든 큐브스의 수사를 무마를 하면은 이게 일종의 뇌물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조국 장관의 그 펀드의 가치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의 여부를 지금 언론들이나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야, 이게 너무 사안이 복잡해가지고. 예, 복잡합니다. 요거는 어쨌든 좀 더 뭐 검찰 수사나 뭐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은 그런 식의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청와대는 어제 조국 장관 임명 찬반 청원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입장이 되게 짧았어요. 일단 뭐 강정수 디지털 소통 센터장이 나와서 했는데 보통 저도 그걸 봤는데 일반적으로 뭐 7분에서 10분 아니면 길면 막 20분까지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제는 역대 가장 짧은 3분 40초로 딱 끊기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할 말이 많지 않다 이런 뜻일 텐데요. 할 말이 많지 않다. 많이 말할수록 오해의 소지가 더 많아지니까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된 그 입장을 청와대가 내면 낼수록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킨다 이런 비판이 많기 때문에 말수를 상당히 아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어차피 조 장관 임명할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읊긴 했는데요. 뭐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명의 정당성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럼 뭐 이건 어떻게 뭐 계속 가겠다 아니면 뭐 낭만시키겠다 뭐 그런 거가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만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도 찬과 반을 동시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느 한쪽을 더 힘을 주면은 반대쪽에서는 또 약간 내가 응답을 못 받은 것처럼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원론적으로 답을 할 것 같았는데 원론적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묘수를 쓴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멘트를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보면 그 민주당 해체, 뭐 또 한국당 해체 이런 청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정무수석하고 정무비서관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조금 더 민주당 쪽에 좀 편도된 그런
것이 좀 있었거든요. 예, 한국당이 그때 상당히 여론적 지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이번에는 자제하는 그런 그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한겨레 21이 오늘 보도를 어제 밤이었죠. 어제 밤에 보도를 하면서 오늘 이제 정치권과 네. 검찰 뭐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그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을 접대해라는 윤중천 씨, 건설업자죠. 이 윤중천 씨가 윤석열, 지금은 검찰총장이면 당시 윤석열 검사를 예. 과거에 접대했다라는 증언이 있는데 그렇죠. 이 증언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덮어버렸다라는 게 이제 한겨레와 한겨레 21의 보도였어요. 그렇죠. 한겨레 21의 하어영 기자가 그 기사를 썼고요. 예. 저희가 오늘 하어영 기자를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로 그 기사를 썼고 그거를 직접 들어봤으니까 그건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고요. 일단 이 기사를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사실 깜짝 놀랐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 언론 보도상에 이 김학의 성접대와 관련된 내용에서 예. 이 그 소위 윤석열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내용인가 싶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당 지도부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예, 예. 근데 상당히 당황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결국은 아침에 보통 모두 발언을 하거든요. 회의를 하면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아예? 예,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한번 확인은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것만 보더라도 여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굉장히 이 복잡 미묘하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 얘기가 야당 쪽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지금 조국을 수사하는 윤석열을 찍어내려는 거냐. 예. 최동욱 그 예전에 혼외자식 문제로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우병우 검찰총장 우병우 수사 검찰총장 찍어낸 것처럼 하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한쪽에서는 이거 조국을 죽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나오고 이게 지금 뭐 그렇죠. 입장에 따라서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획된 거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기획된 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양날의 칼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당의 입장을 보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2시 반, 3시 가까이 돼서 이 부분을 브리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브리핑한 건 아니고,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끝나고 나서, 이 관계자 발로 하는, 그 백브리핑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제가 쭉 보면, 청와대 입장은 이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세적이거나 소극적인 답변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검찰청에서는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알고 있었고 검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참 이상하게 또 이게 좀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뭐가 나온다라면은 민정수석실의 책임으로 돌려질 수 있고 당시에 민정수석은 조국 지금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검증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서 하나라도 잘못이 나오면 이것은 상당히 파장이 큰 거죠. 일단은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략적으로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을 검증했는데 검증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확정적으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청와대도 문제가 되고 이 검찰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약간 오늘 윤석열 총장의 반응과 뭐 법무부의 반응과 기타 등의 반응을 보면은 약간 이 결이 다른 게 있으니까 한겨레의 주장은
윤석열 총장이 직접 뭐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사에서 밝히지 않고 그거가 그렇죠. 핵심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증언이 나왔는데 왜 그거를 조사를 끝까지 안 했느냐라는 게 한겨레의 주장인데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나 오늘 뭐 전체적으로 대법원 검찰에서 나온 얘기는 접대 받은 적 없다. 접대 받은 적 없고 윤석열 총장은 20년 전에 원주 한번 가본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고 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런 증언이 나왔고 조사가 덮어졌느니 안 덮어졌느니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가 않고 사실 무근이다라고만 그냥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전혀 허위 사실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 이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점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여환섭 근데 매우 피부가 좋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꿀 피부가 될 수가 있죠. 그 나이에 참. 예. 이 지점장이 직접 이제 수사단장이니까 이 부분을 좀 해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봤고, 점점식 그 한국당 의원이 이제 물어보니까,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관, 그러니까 파견 나간 검사가 그런 것들을 정식 조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게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적은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인 조사는 아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본인들이 수사단이 그것을 다 입수를 해서 그런 본인한테 윤중천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것 모든 걸 클리어하게 끝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공식 문서고 검토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라는 게 지금 약간 검찰 측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겨레는 어쨌든 이게 누군가 이 보고서를 받고 그 약간 뉘앙스가 그래요. 이 보고서를 여러 복수의 관계자들한테 3명이라고 했죠. 3명이라고 했죠. 확인을 했는데 보고서를 받고 그런데 이게 왜 제대로 조사가 안 됐느냐. 이거는 사실상 뉘앙스는 윤석열, 당시에는 지금은 약간 이제 뭐 일종의 적폐로 약간 이렇게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그때는 정말로 박근혜 정부에 저항을 했던 그런 국민검사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뜨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감싸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게 한겨레의 약간 그 스탠스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좀 후속 보도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가 지금 더 이거를 입증할 만한 기사를 좀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소위 그 과거사 진상 그 조사단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아마 취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료가 이미 그 보고서가 있다면은 쉽게 확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확인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하호영 기자를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한겨레까지 가서 취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너무 급박했어요. 사실은 이 방송에 임박해서 해가지고 지금 그 화면을 지금 방송용에 맞게 편집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시간이 다 편집이 제대로 됐으면은 방송 첫 화면에 이거를 내보내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방송 좀 뒷부분에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인터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막말이 너무 많아요. 국감에서. 왜 이러죠?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 막말을 많이 하는 것이 뭐 어떤 뭐 사설이나 또 이런 데서는 그게 소위 얘기해서 머리 깎는 것 이상의 검증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한국당 의원들이 그 정치인들 그 정치권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본인의 부고만 아니면은 언론에 나는 걸 좋아한다고 정치인들은. 게다가 이제 약간 충성 경쟁 비슷한 것도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이제 한국당에서 점점 세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기본적으로는 국회 내에 자정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뭐 윤리특위라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윤리특위가 올해 7월부터 국회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비상임으로 가면서 비상설로 가면서 이미 뭐 그렇게 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혀 그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법에는 그걸 제재하도록 돼 있는데 제재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무려 40건이 현재 계류돼 있습니다. 지금 40건은 지금 징계안이 거기에서는 예전에 5.18에 대한 폄훼설도 있었고 지금 오늘 나온 것만 해도 이종구 의원이 또 XXX
뭐 그런 말을 했고 뭐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을 예. 우회적으로 말한 것도 있고 예. 뭐 너무 지금 맞습니다. 뭐 막 진짜로 예, 지금 만약에 그런 징계안을 계속해서 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이 뭐 한 포함될 것 의원 같아요. 한 절반은 물갈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 사실 뭐 들어보면 국감을 들어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어떤 의원님. 다들 존경하더라고요. 예. 서로. 거의 버릇처럼 그렇게 예, 하는데 그건 예. 사실 미국에서 들어온 어떤 예. 그 선진 의회에서 들어온 관습인데 좀 그런 막말에 대한 자제도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요즘 국감이 다 생중계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생중계나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 다 그 미성년자들도 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교육 차원에서도 의회가 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소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 박준규의 브리핑의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